평생 커피를 마셔왔는데 사실 제대로 알고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커피 한 잔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커피에 대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마실 커피 한 잔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믿으셨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더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는 소별량을 약간 늘리긴 하지만 그 양이 커피 자체의 수분량보다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몸에 그대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커피도 수분 섭취로 카운트가 됩니다. 물론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히 마시는 커피는 수분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처음 이걸 알았을 때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프레소가 가장 강한 커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진하고 쓰고 향도 강하니까 당연히 카페인도 많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카페인 양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는 카페인이 약 63mg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드립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필터 커피 한 잔에는 약 95에서 200mg까지 들어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진하지만 양이 적습니다. 필터 커피는 연해 보여도 양이 많으니까 카페인 총량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믹스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해 보인다고 카페인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 혹시 연한 커피라고 방심하신 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가 잠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졸림을 잠깐 막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쌓일수록 졸려집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뇌에 붙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졸림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카페인이 빠져나가면 그동안 쌓였던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떨어지면 더 피곤하고 더 졸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커피가 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미뤄두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가 왜 밤잠을 방해하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는 말 들어보셨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른다는 느낌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커피를 걱정스럽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커피는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대규모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커피를 무조건 겁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평생 조심하며 드셨던 커피가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한 커피일수록 카페인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색이 진하고 맛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서 에스프레소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커피의 색과 쓴맛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하게 볶을수록 색이 진하고 맛도 씁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오히려 강하게 볶을수록 일부 줄어듭니다. 즉, 연하게 볶은 원두로 내린 커피가 색은 연하해도 카페인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왔던 거죠. 카페인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진한 색의 커피를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커피가 어린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피를 절대 주면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성장판에 커피가 직접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보다 카페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건 단지 오래된 오해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펄펄 끓는 물로 내린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뜨거울수록 잘 우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92도에서 96도 사이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00도로 끓인 물을 바로 부으면 커피 성분이 과하게 추출되면서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해집니다.
반면에 적정 온도의 물을 사용하면 커피 본연의 단맛과 향이 살아납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은 물이 끓고 나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어보세요. 같은 커피인데 맛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평생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과 달랐다는 게 놀라우시죠? 커피는 수분을 빼앗지 않습니다. 에스프레소가 꼭 더 강한 게 아닙니다. 심장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끓는 물보다 약간 식힌 물이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마실 때 이 이야기들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된 겁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몰랐던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